안녕 얘들아. 이건 전국연합기출 1등급 파트 문제에 있는 두 문제야. 알았지? 이거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인 1인 4차 함수가 있어서 이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을 m1, 이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을 m2라고 하고 걔네들의 차이를 gt라고 할 때 gt가 일정한 상수가 되도록 하는 t의 집합이 다음과 같다. 그리고 g사는 0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차 함수를 일단 쌤이 아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선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선은 어떤 t예요. x는 t라는 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바로 요 값이 되겠고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바로 요 값이 되겠죠. 이때 이 값이 m1이 되는 거고 이 값이 m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선을 조금 옮겨볼게, 쌤이. 이 선이 살짝 옆으로 옮겨진다고 해도 이 정도 옮겨볼까? 이 정도로 옮긴다고 해도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여전히 m1이고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여전히 m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아까 위치가 여기였던 걸 감안하면 이동해도 m1, m2가 동일한 값이 될 테니까 상수로 gt가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선을 여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 여기를 가지고 오면 m1, m2가 바뀌는지 한번 봐봐. 자,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간색으로 나타내 볼게. 이번에는 m2는 얘 그대로인데 m1이 이게 아니야. 여기가 m1이 돼야 돼. 파란색 그래프에서 제일 작은 게 이거니까. 그럼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너무 안 이쁘다. 4차 함수 개형을 다시 그릴게요. 4차 함수 모양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것도 아쉽다. 여기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면 요거랑 동일한 높이가 되는 m1과 동일한 높이가 되는 곳까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돼서 t가 0부터 2까지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는 최소값이 그대로 뭐가 돼주고 m1 그러니까 t보다 작을 때 최소값이죠. 그렇지?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m1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m2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 그지? 여기에 t라고 하면 t가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였을 때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지울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이렇게 G4는 뭐 얼마가 된다 했어? G4는 0이 된다 했잖아. G4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4까지 범위 안에서의 최소와 4부터 무한대 범위까지 안에서 이거는 이쪽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최소가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M1이랑 M2인데 G4는 M1 빼기 M2가 돼서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M1이랑 M2가 같다는 뜻인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4보다 작은 x의 범위 안에서 최소값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찾아보면
파란색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여기잖아. 그지? 얘가 m1이고 노란색 범위 안에서 녹색인가? 이 범위 안에 최소값 얘가 m2가 되는 거 알 수 있지. m1과 m2가 동일해지려면 극소가 4인 함수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fx식을 나타내 볼 텐데 여기에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이 선은 몰라. y는 p인 선인 거야. 그리고 이 함수는 y는 fx가 되지. 자, fx가 p가 되도록 하는 x좌표가 0, 2, 그리고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요거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4차 함수인 거니까 0에서 접했으니까 x제곱이고 x-2라는 실근을 갖고 x-알파라는 실근을 갖고 p가 되는데 f'에 4를 넣으면 4에서 평평한 기울기를 간 극소를 가졌으니까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f'x를 만들면 2x, x 빼기 2, x 빼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여기다가 4를 넣어볼게. 4를 넣으면 8, 2, 32에 4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4를 넣으면 잠깐만 이렇게 되네. 16에 4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4 요거는 알파다. 더하기 4에 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 다음에 16에 32에 4 마이너스 알파. 잠깐 이거 잘못 적었다. 이렇게 돼야 되지. 4 곱하기니까 이건 8이구나. 다시 4, 4, 16 32구나. 더하기 32 이게 0이 돼야 되네. 알파가 5여야 되겠다.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돼서 곱해서 0 될 수 있겠네요. 자, 알파가 5인 거 알았어요. 그럼 fx의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조건에 맞는 fx는 x제곱 x-2 x-5 더하기 p인 거 알 수가 있어. 이때 k값과 g-1을 찾아가라는데 k는 아까 상수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극소값의 차이를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랑 요 값의 차이인 거지. 그러면 k는 뭐냐면 f0에서 f4를 뺀 거를 의미하는 거야. k 양수라고 해서 쌤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g-1은 자,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자, 그림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2였고 0이었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 되는 곳이었거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이제 m1인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여기인 거니까 이게 이제 4인 거야. f4 이게가 m1인 거지. m2인 거지. 극소가 f4라고 했으니까 얘는 f-1 빼기 f4가 돼서 요거 계산한 거에서 요거 계산한 거 빼주면 돼요. 자, 0 집어넣으면은 그냥 p가 되겠고 4 집어넣은 거는 4, 4, 16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더하기 p거든. 그래서 16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18 더하기 p에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p를 빼면 34가 나오게 되네. 그지? 그러면 k 더하기 g-1은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50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다음 문제. 지금 f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한번 접하고 통과하고 6에서 접하는
3차 함수래요. 여기 0,0이 있고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t,ft가 있어서 윤곽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같은 기울기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값을 뭐라고 하래? 이 값의 정의역을 k라고 하래. k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이걸 k1이라고 하고 이걸 k2라고 할 때 그 중에 더 작은 값을 gt라고 한대. 그럼 얘를 gt라고 하기로 한 거야. 그럼 쌤이 똑같은 상황에 식을 가져와서 기울기를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 이 파란색 기울기를 t를 조금 옮겨보는 거지. 다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다 지워서 아까는 파란색 기울기 좀 완만하게 그렸는데 기울기를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게 되면 이 정도면 가파라도 되겠다.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할게. 이 정도로 가파르게 그렸을 때 왜 끊어져 있냐? 다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가 t,ft가 된다면 말이야. 그럼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k 값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두 개의 값 중에 k는 양수가 돼야 된다 했거든. 이 둘은 서로 변곡점의 대칭이야. 알겠지만 변곡점이 어디냐 뭐 대충 몰라. 이게 지금 변곡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여기가 k1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이 값이 결국 뭐 된다고? gt가 되는 거야. 이건 값이 없어. 왜? k는 양수라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언제 두 개가 생기고 언제 한 개가 생기냐 그걸 봐야 돼. 그것의 기준이 k가 결국에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 하면 또 가져와야 되겠구만.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k는 바로 이 t,ft 영향을 받겠지. t,ft의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선 말이야.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얘네들이 접선의 좌표잖아. 그럼 접선인 이 점이 0보다 더 큰 쪽에 올 때와 0보다 작은 쪽에 올 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k는 한 개인 거고 이 접점이 0보다 커지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딱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접선을 이 선들을 지워보겠습니다. 쌤이 다 일단 이 정도로 지울게요. 더 지울까? 그래 지우자. 이렇게 지웠을 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K 중에 하나가 저기 있을 때 이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선 이렇게 잡으면 잠깐만 조금 더 같아지려면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잡으면 이게 올라가다 보면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부딪힌 곳이 있잖아. 그럼 여기 두 군데야. 여기 하나 t,ft가 될 수 있는 게 그지? 여기 딱 t가 왔을 때 이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곳이 한 요 정도 되겠네. 그치? 이 정도 나와서 이때는 k가 한 개야.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알기 위해서는 주어진 함수인 fx가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x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미분을 하고 (0을) 넣어보면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4야. 이때 기울기가 24거든. 그럼 이 파란색 선은 y는 24x야. fx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6이 되잖아. 24 아닌가? 10 맞지? 응. 아, 에이, 잘못 적었다. 다시 할게. 뭐가 좀 이상한 거야. 아까 24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얘가 fx가 안 보고 적어서 그래요. 크크크 x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 f 프라임 x f 프라임의 0. 이거 24x가 맞아. fx 전개하면은 fx와 만나는 점에서 x 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x 플러스 1 이거거든. fx랑 직선인 누구랑 y는 fx와 y는 24x가 만나는 점을 찾아가면 요거 어차피 주어질 테니까 이거 잘못 적은 거 알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더하기 36이 0이 나오는데 이것의 1 찾아가면 1 마이너스 11 0 36이 나와서 조립제법 하는 거야 지금. 2로 가면 1,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아니에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36은 0. 나머지는 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 나와요? 여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2일 때 저기 뒤에도 하나 더 있긴 할 텐데 이거는 일단 잠깐 모르겠어. 알파라고 잠깐 둘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건 지우고 여기 살짝 가린 다음에 t가 양수거든? 0보다는 큰데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는 직선이 어떻게 그어졌을 때는 요 그림과 같이 그어졌을 때 여기가 2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k가 하나밖에 안 나와. gt는 저 뒤에 있는 값이 돼야 돼. 이때는 gt가 양수 쪽에 있는 이거 k1이라고 하면 너네가 헷갈릴 것 같아. 쌤이 이 부분을 k1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k1이라고 하고 여기 k2라고 할게. 알았지? 그래서 gt가 이때는 k2 뒤쪽에 있는 거 k2라고 하면 k2로 나와줘야 돼. 근데 이보다 큰 t가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알파까지 가는 동안 있잖아. 그때는 gt가 어떤 그림을 따라가? 자, 줄입니다. 줄이면 요 그림을 따라가겠죠. 여기가 2일 테니까. 그러면 누가? k1이 gt가 돼야 돼. 앞쪽에 있는 게 gt가 되고 알파보다 같은 t가 계속 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가게 되면 다시 이 그림을 따라가는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이렇게 그어지는 거니까 이거 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K2가 된다. GT는 K2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GT의 속성을 알았어. 이러고 보기를 보도록 하자. 기억. F'0은 24. 맞죠? G6이 뭐냐면 T가 6일 때
t가 6이면 여기 t가 온 거거든. 그럼 t가 6이면 파란색 직선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어줘야 되는 거야? 안 헷갈리게 할게요. 녹색으로 하자. 요 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그어야지. 6,F6 지나간 거니까. G6 찾아가는 거야.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겠지. 그 중에 더 작은 것을 찾아가라 했으니까 앞쪽에 있는 K1 여기를 찾아가야 되거든. 그때 K1이 얼마인지를 찾아가면 돼. 그럼 G6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3차 함수의 이 길이가 1대 얼마일 거 아니야? 1대 2일 거 아니야? 내분하는 점 찾으면 1대 2니까 3분의 6 마이너스 2가 되지. 3분의 4가 맞네. K1은 3분의 4였어. K1이 3분의 4였어. 그러면 G6이 3분의 4여야 하네. 맞아요? 3분의 4라 나와 있네요. 맞아요. GT의 치역의 원소가 아닌 모든 자연수합은 27이다. 자, 이걸 찾아가려면 일단 좀 지워야 될 것 같아.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돼서 다 지워버릴게, 쌤이. 다 찾았잖아, 사실은. 그치? 다 지운다. 아주 큰 X축, Y축, 야, 됐다. 이 정도면 되겠어. GT가 K1이 될 때랑 K2가 될 때가 있어. 언제 K2가 되는 거냐면 T가 2보다 크거나 T가 2보다 이게 2보다 큰 T가 저 뒤에 이제 알파랑 같아질 때였지. T가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고 T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K2였어. 그러니까 2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야, 그치? 0이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이 안 그래줘. 0이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이 저기 뒤에 하나 더 있을 거야. 이렇게 딱 T가 2일 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져서 이에 왔을 때 말이야. 이거보다 선이 어떻게 돼버리면 선이 올라가 버리면 즉 T가 어떻게 되면 2보다 작아지면 T가 2보다 점점 작아지면 요 점이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러면 이 선은 이제 없어져. 얘가 누구냐면 요 점. 여기에 K2. T가 2보다 작아지면 K2가 어떻게 변하는 거 알 수 있어. 자, 현재 위치가 얼마예요? 여기. 요 값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생각해봐요. 두 점은 서로 여기 6이잖아. 요렇게 연결하면 둘은 변곡점의 점대칭 관계야. 그렇겠지. 그럼 변곡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7이잖아. 여기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에 해당되는 위치는 이거는 3분의 7이거든. 이만큼이. 6 빼기 3분의 7을 하면은 6에서 3분의 7만큼 뒤로 가면 되니까, 그치? 3, 6, 18 빼기 7을 해서 3분의 11이 나와. 그지? 그러면은 그림이 살짝 안 맞아서 그렇지. 이게 변곡점이면, 여기에 변곡점이면 기울기가 같아지는 두 순간 있잖아. 요거 조금 옮기자. 아, 오, 너무 큰 거였다. 살짝만 옮기자. 기울기 너무 낮아서 그렇다. 조금만 더 대칭적인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지? 여기에 같은 기울기를 갖는 선이 이렇게 그어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K2인 거야. 요즘 X좌표. 얘 K1인 거고. 알았지? 이 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걔가 이 3분의 11에 같은 거리야. 2배여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2가 나와. 그럼 K2는 어쨌든 3분의 22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K2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다고? T가 2보다 작을 때 나와. 그지? 파란색 직선이 올라가면 접선의 기울기도 어떻게 돼야 돼? 접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얘도 접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가파르게 돼야 돼. 그러면 이 접점의 위치가 옮겨지겠지. 이렇게 더 커지고 이렇게 더 커지고 이렇게 가파르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프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기 위해서 접점의 위치가 올라간다. T가 2보다 작아지면 T가 이쪽에 있으면 파란색 직선이 어떻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파란색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해당되는 뭐가? 접점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접점이 여기 하나 있겠지. 그럼 얘 K2 여기 와 있는 거야. 아, 그러면 3분의 22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더 크거나 같은 값들이 나와줘야 되겠지. 요런 값들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요 값들이 K2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임이겠네. 그치? K2는 요만큼 나오게 되네. 이제 K1이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K1이 나오려면은 이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돼, 이번에는. 얘가 내려가야 돼. 그럼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갔어. 내려갔을 때 K1이 등장해. 여기 준비하고 있다가 등장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파란색 선과 같은 기울기가 되려면. 잠깐만 좀 지울게, 쌤이. 안 헷갈리게. 자, K2는 찾았으니까 이걸 좀 지우고. 파란색 선이 내려갔다. 그러면 요게 된 거야, 지금. 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K1은 0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등장하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이 파란색 선 있잖아. 파란색 선이 더 내려와서 여기서 원점을 딱 지나는 순간 있지. 이렇게 그어지면 파란색 선이 이만큼 내려온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 있지, 여기. 파란색 선이 내려온다는 거는 T가 지금 2였다가 이보다 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파란색 선이 점점 기울기가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점 따라서. 그래서 점점 내려오면은 여기 점 봐봐. 점을 지나가는 선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여기 왔을 때가 기울기가 제일 작고 다시 올라가잖아. 그지? 그럼 파란색 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가 여기까지 제일 낮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다시 올라가.
이해가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요점 지나갈 때 이렇게 됐다가 요점 지나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요점 지나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요점 지나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접선도 봐봐. 처음에는 여기 있었거든. 여기 있었다가 K1이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내려가. 그래서 기울기 0 됐다가 기울기가 다시 커지는 거니까 커지면은 여기였다가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뒤로 간단 말이야. K1은 이렇게 주르륵 갔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K1의 범위는 바로 여기 아까 3분의 얼마였더라? 계산 안 했구나. 3분의 11에서 7을 뺐으니까 3분의 4. 그지? 3분의 4였다. 맞아. 계산했다. 여기가 3분의 4였잖아. 딱 3분의 4까지만 움직여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K 값들의 범위가 나와버렸네. K 값은 GT가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얼마? 3분의 4까지와 3분의 22부터 뒤로 끝까지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럼 얘를 제외한 범위가 치역이 아닌 곳이야. 3분의 4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2, 3, 4, 5, 6, 7까지겠지? 이거 다 더하면 27 나온다. 그래서 정답이 27이 맞아. 이거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어. 이해가 됐길 바래.